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입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냉이를 찾습니다. 냉이는 봄철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향이 강하고 특유의 맛이 있어 봄철 밥상에 자주 올라옵니다. 또 냉이는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냉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 냉이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냉이가 어떤 음식인지, 특히 어떤 분들이 냉이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이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이가 어떤 식재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냉이는 봄철에 자라는 야생식물입니다. 봄이 되면 들이나 밭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봄철 나물로 먹어왔습니다. 냉이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 철분,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봄철 식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이는 향이 강한 식물입니다. 이 향은 냉이에 들어있는 휘발성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를 넣은 음식은 봄철 입맛을 살리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냉이는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자연 식물에는 자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분은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적당히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냉이를 봄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이국, 냉이무침, 냉이된장국, 여러 음식으로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냉이 역시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냉이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냉이를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갑작스러운 통증과 염증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과 관련된 질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 역시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이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 역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냉이는 향이 강한 식물입니다. 이 향을 만드는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에는 자극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냉이를 먹을 때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산나물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이 역시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이를 먹은 뒤 입 주변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흔하지 않지만 처음 먹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이가 위험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냉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섭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냉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이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 방법과 양이 중요합니다. 먼저 냉이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냉이는 대부분 들이나 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흙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벌레나 불순물이 냉이 뿌리 부분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를 요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뿌리 부분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당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냉이를 생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를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위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또한 불순물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냉이는 나물이라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이는 향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끼 식사에서 적당한 반찬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냉이를 이용한 음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냉이 비빔밥 이런 음식으로 먹게 되는데 여러 음식에 냉이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식으로 먹더라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냉이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는 담백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이나 가벼운 무침 형태가 좋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술과 퓨린이 많은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유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를 안주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많이 먹어야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 역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냉이에 대해 많이 알려진 잘못된 건강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냉이에 대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중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냉이를 봄보약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냉이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이를 먹으면 몸의 독소가 모두 빠진다거나 간이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은 주로 간과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몸의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냉이 역시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냉이는 자연에서 자라는 산나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연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에는 자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분은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적당히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냉이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이국, 냉이무침, 냉이비빔밥 이렇게 여러 음식으로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양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냉이를 채취할 때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 주변이나 오염된 지역에서 자란 냉이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를 직접 채취할 때는 환경이 깨끗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구매한 냉이도 흙과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냉이를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손질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냉이를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냉이를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는 경우입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갑작스러운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 역시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이에도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요산 역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요산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냉이는 향이 강한 식물입니다. 이 향을 만드는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에는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냉이를 먹을 때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산나물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이 역시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이를 먹은 뒤 입 주변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흔하지 않지만 처음 먹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이는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몸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냉이를 건강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냉이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철분 등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식단에 적당히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냉이 역시 먹는 방법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냉이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나 여러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이는 향이 강한 식물입니다. 이 향을 만드는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이를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먹고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냉이를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냉이는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자극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냉이는
생각보다 향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국, 냉이무침, 냉이비빔밥 등 여러 음식으로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이 하나만으로 건강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규칙적인 식사.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냉이는 그중 하나의 식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건강한 식습관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봄철 냉이도 적당한 양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즐기시면 됩니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몸 상태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